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피오곤입니다. 네, 어떻게 좋은 공휴일 보내셨나 모르겠네요. 자, 오늘 2018년 6월 6일인데요. 또 영상 하나 찍어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계속 해볼까요? 주제는 뭐 계속 동일합니다. 저 스스로 지금 이제 검증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여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맨날 이렇게 실험과 검증만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을 제가 화면에 한번 찍어봤는데요. 띄워봤는데요. 이 셀트리온의 지금 그 주봉 종가선을 보고 계십니다. 월봉 한번 찍어볼까요, 먼저? 자, 셀트리온의 월봉 종가선을 보고 계신데요. 자, 우리가 심플하게 뭐 몇 번 제가 셀트리온을 한번 찍어드린 적이 있는데 심플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심플하게. 자, 과거에 그 매수자리, 최적의 매수자리가 어디였느냐, 이 월봉상 이 셀트리온의 매수 시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이런 주식도 나오지 말란 법 없죠. 물론 우리 생애 내에 또 이런 회사의 주식이 대한민국에서 또 나오기는 쉽지 않겠죠. 쉽지는 않은데, 근데 나오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대세 상승,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의 한 중심에 있었던 이러한 거대한 태풍급의 주식을 우리가 잘 눈여겨 봐 두셨다가요, 이제 다음 세대에서는 그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섹터에서 이런 회사들이 탄생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자, 먼저 이 자리가 제일 먼저 눈에 띄시죠? 예, 저 노란 동그라미 좀 확대해 봅니다. 자, 그때가 언제였느냐? 2000 언제입니까? 2018년 2008년 10월입니다. 10월. 자, 월봉상 제1생명선 반등. 이쯤에서 이 앞쪽에서, 그렇죠? 우회 상장을 한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한번 크게 튀었었죠. 튀었다가 조정을 받는데, 이 조정의 이 마무리, 그리고 다시 진입해야 되는 자리, 바로 저 자리였죠. 자, 그 이후에 저 라인하고 월봉상 종가선이 저 라인과 다시 키스를 하는 자리가 어딘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이후로, 자, 그때 이후로 2008년 10월 그때 이후로 다시 저 라인과 키스를 하거나 제일 가까워지는 구간이 어딘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런 구간이 또 나올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계속 흐름을 보고 계신데요. 네. 자, 이런 자리 어떠셨나요? 저렇게 키스를 하는 것까진 좋았는데, 깨고 내려왔네. 그렇죠. 깨고 내려왔어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자리가 사실은 누군가에겐 큰 기회였다. 주가를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서 돌이켜보니 저런 자리에서는 누군가가 정말 간 큰 개미들 아니고는 사실 따라붙을 수가 없는 자리인데, 누군가는 뭐 사지 않았을까요? 3만원에서 4만원 사이. 그렇죠? 저런 자리 참 꿈같은 가격이다. 그렇죠? 셀트리온을 3만원에서 4만원 사이에 살 수 있는 자리, 저런 자리. 과연 그 매수에 가담할 수 있었던 어떤 근거는 무엇일까요? 또 지금까지 주가 흐름입니다. 자,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있었던 뭐 공매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죠, 뭐 회사를 어디에다 뭐 넘기네 블록딜로, 뭐 그 CEO가 아마 뭡니까, 그 공매도 세력과의 어떤 전쟁, 범죄의 전쟁이 아니고 공매도 세력과의 어떤 전쟁을 선포하면서 일전을 불사했던,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셀트리온의 강성 주주들이 그야말로 심기일전에서 이 회사의 CEO와 한판 어떤 그 공매도 세력과의 멋진 전투를 벌였던, 너무 좀 소설 같은가요? 아무튼 간에 아마 그런 구간이 아니었나
결국에는 주가로 놓고 봤을 적에는 회사의 CEO 그리고 임원진들과 이 소액 주주들의 어떤 단결이 결국에는 승리를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35만원대 셀트리온 조정이 좀 왔다라고 제가 동영상을 찍어드렸는데 35만원대를 찍고 한 25만 정도까지 좀 밀렸던 장면인데 밑에 보세요. 엘드레이 불파워가 이렇게 고개를 낮추는, 그렇죠, 오른쪽이 낮아지는 쌍봉을 그리고 어디까지 갔었나? 에너지가요 20만을 넘었다가 지금 5만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다시 재매수 기회 아닙니까? 다시 슬슬 살 수 있는, 누군가는 지금 사고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자, 셀트리온의 그 마지막 불꽃쇼, 마지막은 아니죠. 아직 회사가 성장을 멈춘 건 아니니까. 자, 9만원에서 보십시오. 2017년 5월인데요 9만원에서 30만원까지 35만원까지 다이렉트로 달린 거예요. 다이렉트로 달리는 저 마지막 화려한, 마지막이는 아니 자꾸, 그죠? 클라이맥스, 현재까지는 클라이맥스죠. 클라이맥스 구간 주가가 거침없이 한 50도 각도로 월봉상 달렸는데 그 스타트 라인이 어딘가 보십시오. 여러분, 월봉상 한번 보겠습니다. 제로 베이스 라인입니다. 주가가 저렇게 붕 떠 있어요. 월봉상은 이 생명선과 이렇게 갭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서 왜 주가가 돌리며, 물론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면 다른 근거가 나오겠죠. 그러나 지금은 월봉을 보고 계시니까 월봉상 왜 저 9만원에서 돌리느냐, 여기에 다시 매수에 가담해야 하느냐, 적극적으로 우리는 알 수 없다, 그 이유를. 그래서 어떤 이런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그 매수의 적절한 순간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밑에 보세요. 엘드레이 불파워가요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이 단순 명쾌한 어떤 지표에서는 5만까지 치솟았던 엘드레이 불파워가, 그렇죠, 제로까지 내려왔다 이거예요. 제로까지. 이 에너지가 여기서 2015년 초 그리고 2016년 그렇죠, 1년 사이에 5만까지 치솟았던 엘드레이 불파워가 다시 제로로 수렴을 했다. 다시, 그렇죠, 누군가는 다시 들어온다. 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 주가 흐름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자,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보세요. 지금은 이게 더 말도 안 되죠. 이렇게 월봉상 이렇게 붕 떠 있는데 생명선하고 조금,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횡보가 조금 더 길어지면 이게 올라오겠죠. 생명선이 갭은 줄어들 텐데. 자, 지금 21만 22만까지 갔던 엘드레이 월봉상 불파워가 5만선에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5만선에서 5만선을 어떻게든 좀 지키려고 하는 모양새인데, 자, 이거 지금 들어가나요, 마나요? 누군가는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를 주봉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봉상 보시다시피요, 제로 라인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엘드레이 불파워상 제로 베이스를 수평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자, 여러분, 주봉을 보고 계신데 이 장기적인 상승을 하는 어떤 시장의 절대 강자가 될, 그렇죠, 황제주죠. 사실은 셀트리온이라 그러면은 CMO, 그렇죠, 바이오 시밀러에서는 뭐 거의 절대적인 강자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어디서 사느냐, 물론 제2생명선 근처에서 사는 게 맞아요. 주봉상이요, 아무 데서나 살아 이기죠. 제2생명선에서 이렇게 터치만 해주거나 깨주는 것은 정말 고마운 가격인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보조지표가 필요하세요? 그러면 이걸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보조지표상 엘드레이 불파워상 보세요. 제로 베이스에서 저렇게 움직일 때, 제로 베이스를 저렇게 크게 훼손해 가지고 주가가 25,000원 밑에까지 내려왔었죠. 이거는 사실 거의 마지막 구간이었는데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그냥 일생일대 보너스 아닙니까? 사실 뭐 꽁쳐놨던 돈, 그렇죠, 크게 베팅해야 되는 자리. 옛날에 SK 최태원 회장 구속되면서 SK 주가가 5,000원 갔었죠.
SK가요. 최태현 회장님이 구치소 들어가면서 그때 사셨던 분들이 진짜 인생의 승자 아닙니까? 막 그런 그 구간이 아니었느냐, 저런 어떤 셀트리온으로 놓고 봤을 때에. 자, 저런 자리에서 샀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물론 여기는 이렇게 생명선을 기가 막히게 밟고 있는데, 보조 지표 보세요. 어디서 나오느냐? 엘드레이 불파워가 제로 베이스에 있다. 사야 되는 자리다 이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세요. W. 자, 아니 7만원, 6만원이면 어떻고 7만원이면 어떻고 4만원, 5만원이면 어때요? 셀트리온이 지금 26만 7천원인데 35만원까지 갔었는데 아마 상승이 아직 덜 끝났다 그러면 한 번 더 시세를 주지 않을까요? 한 50만원 근처까지는요. 아, 요런데도 좋았네요. 요런데 그렇죠. 9만원에서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누군가 쓸어 담았던 엘드레이 볼파워상 이렇게 한번 다시 크게 마이너스를 내줬었네요. 저런 자리,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고 날아가죠. 날아가고 크게 피크를 어디서요? 주봉상으로는 엘드레이 볼파워가 피크를 지금 보시다시피 15만원을 찍고 15만 6천 정도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은 10만 정도에서 찍고 급격하게 주가가, 자 보세요. 주가는 보세요. 34만원에서 37만원까지 오히려 봉우리를 높였죠, 여러분. 맞습니까?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주가는 봉우리를 높였어요. 주가는 봉우리를 이렇게 높은 봉우리를 형성을 했는데요. 거기가 고점이죠. 근데 엘드레이 불파워는 한번 보세요. 엘드레이 불파워는 어떻게 해요? 역으로 갑니다. 역으로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자, 그러면은 저 두 번째 봉우리에서는 우리가 낌새를 쳐야 돼요. 저렇게 주가는 올라갔는데 어때요? 불파워는 낮아지죠. 주가는 올라가고 파워는 낮아졌다. 이 낌새를 쳐야 되는, 야 이거 조정이다. 여기서는 공격적으로 사서는 안 되고요. 내려야 됩니다. 일단은 비중을 덜거나 내렸다가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아서 일정 부분 다시 불파워가 제로 근처로 회귀를 했을 때 거기서 다시 타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데서 타면 안 됐다는 얘기죠. 32만원에서 휩쓸에 걸려 여기서 다시 예를 들면 어떤 패턴을요? 이거 다시 이렇게 돌릴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지금 상황이 보십시오. 올라갔나요? 내려갔죠. 확 꺾어버렸죠. 밑으로요. 저렇게 위로 치고 올라가도 할 말은 없으나 그게 에너지상 불가능하다. 에너지상 안 되는 자리다. 에너지상.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 엘드레이 불파워와 연동된 이 종가선을 보면서 이 피크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렇게 내려옵니다. 그럼 지금은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이거 셀트리온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 됩니다. 저는 물론 셀트리온 같은 주식을 사고 팔고는 안 하는데 그렇게 돈을 못 버나요? 자, 아무튼 간에 근거는 뭐냐, 두 가지. 일단 빨간 피크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빨간 피크가요. 이 빨간 피크가 다시 검은색으로 변했죠. 검은색으로 여기 V자, 검정 V자로 변한 거 보이시나요? 주봉입니다. 그리고 생명선 물론 갭은 있는데 근처까지 왔다. 5만원, 25만원, 한 2만 5천원 정도 갭이 있는데요. 주봉상 생명선과.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그 근거로 사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밑에 엘드레이 불파를 보세요. 엘드레이 불파. 어디 지금 내려왔나요? 주봉상 제로 베이스를 훼손해서요.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땐 기회가, 우리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엘드레이 불파워서 앞전 사례를 봤을 적에, 그렇죠? 이 앞전 그 셀트리온의 사례를 봤을 적에 어때요? 매수의 어떤 근거를 우리에게 충분히 줄 수 있잖아요. 물론 이게 더 내려와서 뭐 여기서 이렇게 갈지 아니면 이 제1생명선을 그냥 깨고, 이거 만약에 이걸 깬다 그러면 심각하죠. 왜? 그때는 진짜 더 많이 내려가야 됩니다. 이 라인을요, 제2생명선을 깨야 된다면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단 엘드레이 불파워상 많이 내려왔다. 많이 내려왔다. 이 셀트리온의 어떤 주식을 핸들링하는 그 주인들이 아직 이 주식을 안 버렸다면, 완벽하게 버리지 않았다면, 물론 뭐 손바뀜이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완전히 어떤 회사가 이제는 뭐 레드오션으로 들어가서 삼성이나 후발주자들에게 밟힌다고 보고 어떤 이 주포가 이 주식을 완전히 손을 놓지 않았다면 어때요? 지금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냐. 뭐 이런 관점으로 한번 좀 시건방을 한번 떨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식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셀트리온이었고요. 고가주들도 뭐 많이 있죠. 우리가 찍어볼 만한 게 한미약품은 좀 힘이 없네. 그렇죠? 많이 내려갔었네요. 삼성바이오 한번 볼까요?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도 지금 뭐 많이 내려왔었고요. 삼성바이오. 네, 삼성바이오도 뭐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죠. 거의 비슷한 국면인 것 같고.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대표적인 시장의 종목이니까 샘플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인데요. 미리 제가 라인을 그어놨는데 월봉, 월봉으로 봐야 되나? 주봉으로 봐야 되나? 지금 제가 컴퓨터가 좀 느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먼저 월봉 보겠습니다. 자, 개미들 중에서도 좀 좀 뭐랄까요, 자기 주관이 뚜렷하시거나 시장에서 오래 생존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오로지 나는 삼성전자만 사고 판다 뭐 이러시는 분 있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이 사실 원금을 손에 안 보고요, 계속 자산을 불려오셨을 가능성이 커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뭐 다른 주식 사고 팔 필요가 있었겠느냐, 삼성전자만 사고 팔면 되지, 안 그래요? 물론 그게 정도였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여러 번 찍어드렸는데 먼저 월봉을 보고 계신데 엘드리 볼파워 제로베이스의 라인을 긋습니다. 여기입니다. 자, 삼성전자를 그럼 나는 계속 사고팔고 한 종목만 사고팔고 하는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고 어떻게든 한 주라도 더 늘리고 싶다, 나는 사고팔고 해서 지분을. 아니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적당히 사고팔고 뭐 하는 전략도 유효했을 텐데, 그러면 사고파는 자리가 도대체 어디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죠. 자, 좋습니다. 단순 명쾌하게 그냥 이 월봉 종가선과 연동이 되는 엘드레이 불파워상 나는 삼성전자가 제로를 반등하거나 제로 밑으로 내려올 때, 그렇죠, 제로를 반등하면 다시 사고, 혹여 제로 베이스 밑에서 역삼각형을 저렇게 골든 트라이앵글 형태로 크게 그려준다면 나는 그때는 예금 적금을 털어서라도 지분을 조금 공격적으로 사겠다, 늘리겠다 하는 전략을 펼쳤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보세요. 이런 데서는 삼성전자 주식을 그냥 막 수량으로 끌어담는 거죠. 수량으로. 맞습니까? 그렇죠. 저렇게. 그리고 제로 베이스를 탁탁 꼭지점으로 튀어주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나는 뭐 추가로 산다거나 아니면 매수를 진입을 한다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실제 그렇게 하셨다면 어때요? 아마 좀 단순 명쾌하게 그리고 쉽게 삼성전자의 어떤 보유 수량을 한 주라도, 다음은 한 주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자리 보십시오. 엘드레이 불파워상 이렇게 크게 밑으로 마이너스가 떨어진다. 물론 많이 가지도 않아요. 마이너스 1000, 뭐 1500인데 이렇게 제로 베이스 밑으로 내려와서 밑으로 꼭지점을 그려준다? 그러면 나는 그때마다 저축을 해뒀던 저금통을 하나씩 깨가지고 삼성전자를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만 할 수 있었다면 참 좋았겠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주봉을 한번 볼까요? 지금 그 주봉상,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저렇게 엘드레이 불파워 밑으로 꼭지점이 고개를 내밀었을 때 그때마다 삼성전자를 샀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제로베이스 근처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또 사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LG생활건강도 한번 보겠습니다. 비슷한 유효할 수 있는 전략이죠. 먼저 월봉을 보시면은 제로베이스 그어놨죠.
자, 제로 베이스에서만 나는 이 LG생활건강을 주워 담는다. 그럴 수만 있었으면 참 지금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니, 행복하다기보다는 꼭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은 아니니까요. 스스로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그 존경받는 가장,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이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좀 성취가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자리 좀 샀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꼭지점 제로베이스 근처에 왔을 때. 주봉도 마찬가지죠.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상 제로베이스 밑에서 저렇게 꼭지를 그려줄 때마다 예를 들면 LG생활건강을 계속 사 모았다. 나는 직장인이라 바쁘단 말이에요. 전시간 직장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이 주식시장을 매일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사실 이런 주식을 저런 자리에서만 샀다면. 안 그렇습니까? 요렇게 근처에 왔을 때만 모아둔 혹은 적금을 들어둔 돈의 일부를 계속해서 LG생활건강을 살 수만 있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 맞습니까? 그렇죠? 평균 단가를 물론 이게 평균 단가가 높아갈 수도 있겠죠. 높아갈 수도 있어요. 우상향하는 주식이니까. 그러나 아무튼 간에 좀 효과적으로 지분을 보유 수량을 늘려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모레퍼시픽이요? 아모레퍼시픽도 한번 볼까요? 제로베이스 월봉상 여기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량한 성장주들은요, 사실상 제로베이스 밑으로 이 엘드레이 불파워상 제로베이스 밑으로 내려오는 구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많지 않습니다. 요런 구간. 그렇죠. 10만원대에 아모레퍼시픽을 사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꿈 같은 얘기죠. 꿈 같은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주가로 놓고 봤을 적에. 물론 자, 이렇게 저런 구간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날아가죠. 날아가는데 요런 피크를 보고 일단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했다. 그리고 다시 이런 데서 정리해도 되잖아요. 피크가 여러 번 빨간 피크가 이렇게 한 2년 동안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거를 파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이런 주식은요. 참 쉽죠. 파는 것도. 저 4개의 봉우리 중 아무 데서나 한 번은 팔 수 있는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요? 저 봉우리는 아직도 빨갛습니다. 그렇죠? 자, 17만 5천인데요. 봉우리가 낮아지잖아요. 에너지가요. 보세요. 피크가 낮아진다. 피크가. 엘드레이 불파워의 피크가요. 이렇게 낮아진다. 이건 뭐예요? 불파워가 낮아진다. 주식을 올리는 에너지가 감소해 간다. 힘을 잃어간다.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적당히 저기서 털고 다시 사는데 그럼 어디서 사나요? 월봉상 제로베이스 근처에서 사면 된다. 저렇게 깨고 내려오면은요. 이건 땡큐 베리 매치죠. 땡큐 베리 매치. 안 그런가요? 바로 지금인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전인데 그렇죠. 2017년 초. 과연 이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해나가는 회사라면 아직 성장이 죽지 않았더라면 저 자리는 저렇게 제로베이스 밑으로 내려갔던 자리는 다시금 나중에 먼 훗날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이 50만원 100만원 갔다면 이 자리가 이 주식을 마지막으로 다시 완전히 껌 줍는 저가에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 회사가 앞으로 10년 20년 더 성장을 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앞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요 정도 하고요. 그러면 몇몇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CTC 바이오 한번 보세요. CTC 바이오. 자, 제가 요거 앞전에 조금 살짝 찍어드린, 한 번 정도 찍어드렸었는데, 먼저 고가를 보시고, 여기 붉은 산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피크들을 보세요. 요런 자리가 사실은 이제 다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그렇죠? 매물대입니다. 매물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렇게 큰 매물은 아니고,
거의 대다수의 매물은 다 발밑에 깔고 있죠. 자, 지금 생명선을 이 월봉상 타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죠, 여러분? W자로 제1생명선은 올라와서 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매수 신호죠, 매수 신호. 맞나요? 월봉상 매수 시그널이 나왔는데, 자, 뭐가 하나 더 필요하다 이거예요. 더 필요하다. 앞쪽에 있는 매물도 좀 겁나 보이고 이 산들이 무서워 보이잖아요. 아직은요. 여기서 물론 이렇게 1차 전고점까지 한 23,000원까지는 올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매도를 치는 세력이 아니라면 그렇잖아요. 개인이니까. 자, 그렇게 일단은 시나리오를 짜고 만약에 이 회사 주식을 사야 된다면 사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일단 놓고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 라인을 넘으면 그리고 여기서 다시 지금처럼 저렇게 밟는 순간이 시연이 되면 그때는 어때요? 다시 목표를 높여야죠. 33,000원에 있는 저 자리까지, 그죠? 자, 그럼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주봉으로. 자, 월봉상으로는 아직 제로 베이스가 아닌데요. 예? 그렇죠? 제로 베이스 밑에 있었던 자리들이고 주봉으로 한번 보십시오. 주봉으로. 자, 주봉으로 보면 얘기가 좀 다르다. 주봉으로. 왜?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물론 월봉을 보고도 사지만은 주봉도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주봉을 보고 저 같은 경우에도 매수에 가담을 하는데, 자, 주봉을 한번 보시면 뭐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앞쪽에 있는 저 피크들을 눈여겨보세요. 주식은 고가를 기어이 밟고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밟고 발 아래 두지 않으면 이 회사는 성장을 계속 할 수 없어요.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회사가 성장을 합니까? 그렇죠? 자, 아무튼 간에 저기 그 고점을 27,500원 그리고 35,000원인데 자, 놓고 있고 지금요. 지금 주봉상 어떤 형태입니까? 제2생명선은 올라와가지고 밟죠,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연속해서 밟고 있어요. 누군가 주식을 산다는 시그널입니다. 자, 주식을 충분히 샀다면 1차적으로 어디까지 보내느냐? 여기까지는 보내야죠, 그렇죠? 맞죠? 저기까지는 보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27,500원. 1차적으로 세력들도 거기까지는 주체들도 염두를 해두고 있을 텐데,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 회사를 좋게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매수에 가담을 하고는 싶은데 근거가 필요하죠. 보십시오. 자, 제로 베이스에 지금 닿고 있죠. 제로 베이스에 생명선을 밟고 있고요. 제2생명선을. 그리고 공교롭게도 엘드레이 볼파워가 주봉상 뭘 밟고 있어요? 제로 베이스에 있다. 제로 베이스에. 제로 베이스 근처에 있거나 제로 베이스 밑에 있을 때는 주식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관점이라고 보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실은 우리가 좀 뭐 별 두려움 없이 이 주식을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어떤 순간이 아닌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이런 주식을 뭐 좋게 보고 계시거나 포트에 한두 번 담아두셨던 경력이 있으시다면 많이 사지 마시고 단 몇 주라도 사가지고요. 과연 저렇게 엘드레이 볼파워가 제로 베이스 근처에 있고 찍었고 제2생명선 반등을 연속해서 이어내는 주가가 향후 다음은 뭐 2주나 한 달 뒤에 과연 어디에 와 있느냐, 과연 27,500원 저 자리 근처에 와 있느냐, 아니면 주가가 저기서 다시 죽느냐, 이걸 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그런 자료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인스코비 한번 보겠습니다. 인스코비 많이 올라왔었죠? 많이 올라왔는데요. 자, 인스코비가 저렇게 날아갔을 때 어떤 그 매집의 형태는 주봉인데요. 이거다, 이거. 그렇죠? 두 개의 생명선 사이에서 누군가 주가를 모은다. 물론 그때 맞고 머리로 맞는 자리는 어디냐? 제2생명선이죠, 여러분. 제2생명선. 그러나 제2생명선 위에 올라서 주가가 이렇게 튀어줄 때는 우리 개미들도 두려움 없이 매수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죠. 맞았죠? 그 이론은 맞았는데, 자,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뭐가 하나 더 필요했다, 근거가. 그건 뭐냐? 이거죠, 바로. 엘드레이 볼파워상 제로베이스 근처였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기서 사는 거죠, 저렇게. 그랬더니 주가가 어디서 2,000원대에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단기 14,000원, 15,000원까지 왔는데, 자,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여러분.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요. 지금 이런 형태로 여기서 주가를 돌리는데, 그렇죠? 이게 과연 진카냐? 다시 이렇게 전고점 도전하러 가는 거냐?
아니면 개미 꼬셔가지고 이렇게 물량 떠넘기는 패턴이냐,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를 좀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한번 올려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드레이 불파가 지금 1000을 찍고 있어요. 1000을 여기서 이렇게 제로 베이스와는 좀 간격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세력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네, 제 생각에는 좀 위로 상방향으로 돌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을 넘는다면 새로운 주가의 어떤 흐름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가네요. 보여드리고 싶은 종목이 좀 여러 종목이 있는데 시간이 다 돼갑니다. 네이처셀은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자, 네이처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주가는 참 힘이 없네요. 그렇죠? 생각만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료의 크기만큼 또 대중들의 기대만큼 주가가 아직은 좀 기대를 못하고 있는데, 부응을 못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직은 이 회사가 뭐 옛날 과거에 어떤 그 불미스러운 사태 휘말렸던 것처럼 다시 뭐 회사가 이렇게 죽느냐, 아니면 이런 호기를 살려서 다시 재도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가가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돌릴까요? 아니면 조금 더 수평 이동을 할까요? 아니면 주가가 죽을까요? 중요한 것은 파워상으로는 지금 누군가는 다시 군침을 흘릴 만한 가격이다. 맞죠, 여러분? 주봉상 엘드레이 불파가 지금 제로에 수렴을 해 있고 밑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이게 좋은 가격일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제로 베이스에서 시세를 주었던 과거의 전례를 봤을 적에 아마 이 주식도 누군가는 욕심을 좀 다시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슷한 종목들이 주로 이 바이오 섹터들에서 나오고 있네요. 엠젠 플러스도 마찬가지죠. 엠젠 플러스도 모양 좋게 가다가 아주 이렇게 다시 꼬꾸라졌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엘드레이 불파워가 어디 와 있어요? 제로에서 튕기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는 다시 11,000원대에서 이 주식을 사 모을 수가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은 종목이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동영상은 뭐 오늘 저녁이든 아니면 내일이든 시간이 나는 대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런 어떤 보조지표를 계속 활용을 해서 여러분 관심이 있으실 만한 그런 종목들, 또 제가 또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들을 계속 한번 찍어서 데이터를 한번 나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비오건이었습니다.